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뒤로 가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아. 가고 있잖아. 가고 있으면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사려는 분들은 또 다르죠. 야, 이 속도 가지고 내가 과연 올라타야 될까? 뛰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나 이거 안 탈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굳이 이런 분위기에 세금 부담도 줄어들었는데 내가 급매물로 팔릴 이유는 없겠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끝과 시작은 둘이 아닌 하나의 이름이다. 하반기의 끝 그리고 상반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큰돈 쓰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 큰돈 가운데 제일 큰 돈은 아마 집값이겠죠.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제일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소문이 날지, 하반기 집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 상반기 부동산 시장 결산하고 하반기 전망을 해볼 텐데 상반기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어땠습니까? 벌써 상반기 끝났어요. 6월 30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그러게요. 이러다가 금방 크리스마스 올 것 같은. 아이고야. 아니 상반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부동산 시장을 딱 정리를 하면 이제 두 개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패닉 탈출. 일단 패닉은 벗어났다. 우리 최근에 기준금리 때문에 뭐 논란이 되고 두렵거나 금리가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패닉은 탈출했다. 작년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기준금리가 지금 3.5%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데 제가 볼 때는 3.5%가 문제가 아니라 3.5%로 가는 과정이 문제였다. 너무나 짧은 기간에 미국이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속도 때문에 우리가 놀래서 패닉이 와서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떨어진 거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3.5 뭐 대출금리 4% 충분히 버틸만한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문제였는데 이제 상반기 끝나가는 마당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금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일단 패닉은 끝난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리를 한다면 상고하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상반기를 이제 1분기, 2분기로 나눈다면 1분기는 회복 속도가 좀 빨랐어요. 그래프로 보면 뭐 부동산원 통계나 KB 통계를 보더라도 빨리 회복을 했는데 뉴스를 보면 올랐다, 뭐 몇 주 연속 올랐다, 이제 뭐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프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2분기죠. 4월, 5월, 6월로 접어들면 굉장히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고하저 상승은 맞는데 상승폭을 키우지는 못했다. 주식 용어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상반기 시장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원 통계도 있고 KB의 통계도 있고 양쪽에 그 통계는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아파트 가격 추이 그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래픽을 통해서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그래픽 함께 보면서 방송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보이는 라디오니까 우리가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저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딱 그대로예요. 작년 상반기 정도에는 긴가민가했죠.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집을 사야 될까? 집주인들은 어떻게 될까? 지켜보자라고 해서 작년 상반기는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치 작전 정도 하다가 7월 넘어가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이 속도로 올라가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은 급매물로 내놓았고요. 매수자들은 무서워서 사려는 분들도 다 홀딩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쭉쭉쭉쭉 떨어지죠. 이 정점이 언제 찍었냐면 12월 20일 정도가 아마 가장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그래픽상으로 보면 바닥. 저희가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에서
파란색 선하고 까만색 선이 갈라지는 딱 그 시점이 7월쯤. 그렇죠, 그렇죠. 네, 7월 정도고요. 그때부터 불안불안하다. 그리고 바닥을 향해서 가장 내려간 쭉 상태. 내려가는 상태가 작년 12월, 12월입니다. 올해 1월 그때쯤. 그렇죠. 그래서 12월 통계를 보면 마이너스 0.76, 매매가 마이너스 0.76까지 갔고요. 전세가 마이너스 0.92%까지 떨어졌는데 전세가 더 떨어졌죠. 주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네. 이게 시사점이 굉장히 커요. 이 얘기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매 가격을 사실 내린 거죠. 전세가 밀어 올려주고 받쳐줘야 되는데 전세가 무너지니까 집주인들도 같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저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아니 0.76? 0.92가 무슨 크게 떨어진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주간 통계거든요. 곱하기 52주 하면 연간으로 환산할 수가 있는데 0.92에 52를 곱하면 얼마인가요? 거의 뭐 한 50% 정도 하락 속도? 그러니까 집값이 반토막 나는 속도로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를 봐야 되고요.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제 회복을 합니다. 1.3 대책 발표되고 강남 3구, 용산 9 빼고 다 풀어졌죠.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드디어 6월 말에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상승을 한다. 마이너스 4 떼고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나오는 게 전국 통계가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진짜 이게 마지막 통계가 0.00이 나왔어요. 지난주가 마이너스 0.01이었거든요. 네. 마지막 6월 마지막에 마이너스 4 떼고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전국이 0.00, 서울은 0.04, 뭐 경기도도 뭐 0.03 정도니까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뉴스들이 헤드라인으로 막 찍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이걸 상승으로 봐야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 약간 그런 통계의 착시? 사기?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자, 그래픽 상으로 볼 때는 일단 이렇게 그 V자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렇죠. 추세가 보이고 파란색과 까만색 선이 다시 붙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지금 확인이 되고 네. 이게 그 논란의 부동산원 통계예요. 네. 통계가 대체 맞느냐 틀리느냐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통계의 존치 여부 논란이 있는 그 통계인데 네. KB 통계는 어떻습니까? KB 통계도 좀 다르긴 해요. KB 네. 통계 보면 여전히 지금 또 마이너스예요. KB 통계는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큰 흐름을 보면 큰 흐름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 많이 내린 거는 사실인데 KB 통계는 좀 왔다 갔다 하죠. KB 통계를 보면 지금 또 전국이 아마 서울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고요. 마이너스 0.08에서 서울이 0.07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고요. 경기도도 마이너스 0.11에서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KB는 아직도 마이너스를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가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KB가 표본수가 좀 많거든요. 2배 정도 표본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해를 하자면 한국 부동산원 통계는 한 반이 30명이라고 보면 15등에서 1등 정도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 같고요. KB는 30명을 다 통계를 내다 보니까 KB가 마이너스가 좀 더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KB가 사실 정확도는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뭐 유명한 아파트 위주로 본다면 네. 오히려 뭐 부동산원 통계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매주 단위로 이게 뭐 0.01이 올랐다. 우리 국민들도 참 피곤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매주 단위로 내야 돼요 통계를.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 1.1조하는 게 아닐까 우리 국민들이 피곤해 하는데 아니, 제가 안 알고 매주 이 싶은데.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근데 이 추이를 저는 좀 보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아니 이게 뭐 0.01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전체적인 추이가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데 2분기 때는 좀 그래프가 둔화되더라. 그리고 회복은 하고 있는데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0.01 이거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해버리면 사실 서울도요. 지금 뉴스는 뭐 6주 연속 상승이라고 나오는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지난주가 0.04였고요. 이번 주도 0.04거든요. 똑같아요. 이제 멈춰버렸거든요. 경기도도 0.03에서 0.03. 그러니까 이걸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마이너스가 아닌 거는 맞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은 계속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0.1, 0.2로 가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좀 눈여겨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3분기 7, 8, 9월은 지금 같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자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힌트를 주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네.
뭐 거래량이라는 건 누가 통계를 내도 달라지지 않는 거니까 거래량을 통해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2022년 6월에 1,000건 정도 되었다가 네. 10월에 서울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한 550건 그렇게 갔다가 올해 1월에 다시 1,400건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요. 저는 부동산원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게 거래량하고 부동산원 통계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긴 해요. 추이 자체를. 숫자만 보면은 계속 늘어납니다. 최근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3,306건까지 늘어났거든요. 작년 10월이 559건이고 12월이 835건, 1월이 1,415건 계속 늘어나는데 저는 계속 그래프 추이를 이야기하는 게요. 자,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어요. 이게 상반기 특집이니까 제가 신경 써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12월하고 1월하고 이제 얼마나 늘어나느냐 보면 70%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1월에서 2월 늘어난 거래량이 한 74% 정도 되고요. 74가 아니라 40% 정도 되고 2월에서 3월 늘어나는 게 21% 증가고요. 3월에서 4월이 6.9%, 4월에서 5월 증가폭이 3.6%. 증가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게 거래량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속 한 80km 밟다가 그런 지금 거죠. 한 시속 한 15km. 그렇죠. 15km, 10km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야 달리고 있는 거 아니야? 달리면은 상승이잖아, 증가잖아. 지금 라고 어린이 이야기할 수도 보호구역 있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왔다. 속도 10km, 80km에서 10km로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부 뉴스에서는 무슨 소리야? 아직도 안 멈추고 달리잖아. 작년은 후진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동 안 꺼졌다는데 의미를 두는 거냐? 맞습니다. 어쨌든 차가 굴러가잖아. 이게 그렇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냐? 아유, 똑같은 시속- 통계를 보고도 지금 이게 나오는 뉴스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니야. 진짜 상승장 아니야 하는 분들은 그럼요. 시속 10km로 가는 게 가는 거야. 이거는 박스권에 갇혔다고 내가 보는 거죠. 뛰어가는 게 더 빠르지 이렇게 말씀들을 네. 하시는 거고 네. 80km 아니라도 어쨌든 가잖아. 이렇게 10km를 가고 있는데 말씀하시니까. 옆에 퀵보드 탄 학생이 더 빨리 지나가는 거죠. 이거 달리기 해도 더 빨리 갈 수. 그래요. 지금 거래량을 두고도 그래서 우리 김인만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온 거예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저는 들어왔다고 보죠. 박스권에 갇혔다고 그럼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도 이렇게 간다. 제가 5월, 6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달라지지 않아요. 계속 이 속도, 오히려 속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와서 상당 기간 좀 머무르지 않을까. 아니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와서 거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집주인들은 무엇을 믿고 호가를 이렇게 계속 올립니까? 서로 관점이 다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뒤로 가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아. 가고 있잖아. 가고 있으면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사려는 분들은 또 다르죠. 야, 이 속도 가지고 내가 과연 올라타야 될까? 뛰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나 이거 안 탈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굳이 이런 분위기에 세금 부담도 줄어들었는데 내가 급매물로 팔 이유는 없겠다.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3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분위기를 적응하고 내 자산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온 걸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대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게 아마 시간이 1년에서 2년은 더 지나가야만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드는 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갈아타기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상급지 이전 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거래 현황들을 보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마 안 팔릴 겁니다. 안 팔리죠. 안 팔리는데 집주인들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있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버리면 내 집은 안 팔리고 호가는 올라가면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이 이동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거고요. 지금 호가 올리는 집주인들은 급하지 않는 집주인들이에요. 급한 분들은 이미 작년에도 많이 파셨고요.
지금 아마 그나마 거래가 되는 물건들 중에는 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분들, 일부지만 갈아타려는 분들, 이런 일부 수요들 때문에 서울도 요 정도 거래가 되는 거고요.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원활하지 않고 또 문제가 전세잖아요. 전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전세도 원활하지 않아요. 전세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사실 매매 시장도 이게 빠르게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그럼요.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줄을 타는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명백히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전세가율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반기에 역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 더 같고.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주죠. 이제 우리가 하반기 시장을 좀 이야기해 보면 제가 앞서서 7, 8, 9월 달은 그냥 박스권 갇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7, 8월 달 우리 휴가 가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휴가 갈 때는 투자를 좀 잠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비 와도 집 보러 안 다니죠. 그렇죠. 비도 오고 나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굳이 지금 집값이 막 오르는 상황도 아닌데 일단 빼고요. 7, 8월 지나면 9월에 뭐가 있냐면 또 추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또 계약하지 않습니다. 명절 지나고 집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3분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는 오히려 저는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변수라고 한다면 금리가 이제 금리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이고 세 번째는 전세를 저는 중요한 변수로 보는데 금리 흐름 보듯이 금리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거든요. 올리면 다시 불확실성 커지게 되면서 집값 떨어지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리면 이제 끝났다고 해서 투자 수요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되니까 한국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올리는 것도 싫고 내리는 것도 싫은 상황. 왜? 내년 4월 총선인데 우리 집값 흐름은 한번 결정이 되면 최소 6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자극을 아마 최소화할 겁니다.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도 규제 정책들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규제를 하든지 풀든지 간에 아무것도 안 할 생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변수가 이제 전세거든요. 전세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전세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역전세는 2년 전 계약한 전세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건데 통계를 보니까요.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까지 계약된 보증금 금액이 3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게 마지막 피크치 가장 높게 전세 계약을 한 마지막이고요. 2022년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2년이 되면 올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거다. 역전세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역전세 때문에 저는 매매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목 잡힐 것이다. 입주 물량도 많아요.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올 초에 개포자이 때문에 한번 쭉 떨어졌었고요.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원베일리 나오고요. 이제 원베일리 좀 정리가 되면 올라가 볼까 하면 이제 또 그 퍼스티어 DH 퍼스트에 6,700세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가 오히려 보합 아니면 살짝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분위기에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기는 역부족이겠다. 속도를 내기에는 어렵겠다.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그대로 갇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반기 입주 물량이 상반기보다도 많고 작년 하반기보다도 많더라고요. 네네, 한 16만 맞습니다. 가구 이상인데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1월 초하고 비교해서 상승 거래 팍팍 나오고 신고가 거래도 있고 네. 지금 정신없는 소리다. 이거 지금 안 사면은 또 벼락거지 된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집주인들도 이런 배짱을 딱 부리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강남 일부 지역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죠. 압구정은 작년 10월, 11월, 12월 4분기 집값 오히려 신고가 나왔거든요. 거기는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재건축 이슈도 네. 있고 워낙 상급지 중에서도 최고의 상급지. 아프리카 초원을 본다면 사자나 뭐 이런 호랑이 같은 데인데 뭐 아니 뭐 내가 뭐가 아쉬워. 나는 아쉬울 거 하나도 그리고 없어. 거기는 또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그럼요. 그 새롭게
늦게 스카이라인 다시 짠다. 이또 수건 정책일 수도 사업을 있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수건 사업까지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다른 걸 팔면 팔았지 여기는 안 팔어. 오히려 또 다른 지역들은 야 내 집 팔고 저기 가고 싶은데 하는 최고의 상급지이기 때문에 거긴 논외라고 치고요. 그거는 빼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데 빼버리고 나면 사실 무조건 올라간다. 통계 아까 똑같잖아요. 달리고 있다 하고 속도를 저는 좀 정확히 보셔라. 네. 그리고 7년 올랐는데 1년 이렇게 좀 조정된 거 가지고 끝나지 않았다. 우리 과거에도 W자로 갔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뭐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까지도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PIR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소득 대비 집값. 네. 이게 2022년 1분기에는 이게 한 14.4년 걸렸다. 네. 서울 중위소득 가구 기준으로. 네네. 근데 올해는 이거 한 10년으로 줄었으니까 살만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이건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거든요. 결국에는 소득이 가파르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집값 흐름을 나타내는데 통계 시점을 좀 봐야 되고요. 이게 뭐 6월, 5월 통계인지 초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통계 기간을 따져보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기준으로 통계를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반등을 했는데 하나의 지표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물가하고 이자가 그럼요. 겁나게 올랐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죠. 네. 지금까지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